그러니까 이제 중국 정부가 나가. 너 나가. 예, 한국이 가깝대요. 배 타면 거리 얼마 안 된다고? 이제 들어오겠답니다. 사실 중국 기업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의 경쟁자는 누구야? 누구래요? 기아예요. 현대고. 안녕하십니까. 경제한방의 이윤입니다. 중국 전기차의 발전 속도가 무섭다. 중국한테 성공 요인을 배워야 한다. 이거 누가 한 말일까요? 현대차 정의선 회장의 말입니다. 중국 전기차가 올 여름부터 국내에서 제대로 한번 판매를 해보겠다고 합니다. 꽤 그럴듯한 승용차 3종이 들어온다는 거네요. 중국 전기차 우습다며, 만만하다며, 그거 뭐 대단한 거였어? 자, 진짜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걸까요?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때 맞춰서 지난주에 중국 다녀오셨더라고요. 갔다 왔죠. 저희 방송을 위해서 직접 현장 취재하고 오신 거예요. 그럼요. KBS가 여러모로 많은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네. 갔다 왔어요. 마음으로 후원했습니다. 통장에 찍힌 게 없더라고요. 가서 중국 전기차도 좀 타보셨어요? 그럼요. 중국 전기차 타러 갔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탔던 차종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관심 많는 차종은 아니었고 다른 걸 좀 타러 갔는데 제가 이제 눈여겨 많이 봤던 건 길에서 보이는 차가 네. 상당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예. 그 회사 차였어요. BYD. 네. 이거 처음에 속옷 회사로 헷갈리는 분들 가끔 계시던데. 옛날에 네. 저 백양메리아스. BYC. 옛날 사람이시네. 이 워렌 버핏이 15년 전에 이 회사 투자해서 그때부터 이름은 사실 나오기는 했어요. 그럼요. 네. 그분은 15년 전에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회사 성장할 거라는 걸. 참 그때는 시작할 때 회사 이름이 야디 전자였거든요. 이 원래 회사 시작이 전자회사예요. 배터리 배터리 만드는 회사의 이름이 네. 이제 야디 일렉트로닉스라고 전자회사인데 이제 어디 박람회를 나가려고 그랬는데 예. 박람회 알파벳 순서대로 전시하래요. 그래가지고 앞에 빠른 거 붙이자. 그래서 BI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BYD. BYD. 그거를 그냥 영어 발음 그대로 쓰니까 네. BYD가 된 거죠. 근데 이 차가 정말 잘 팔리고 있어요? 지난해에 이 BYD가 네. 판매한 대수가 300만 대예요. 300만 대. 현대기아차 몇 대 팔았죠? 730만 대 만들어 팔았어요. 그러니까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거죠. 그런데 네. 현대자동차 그룹의 시작이 따지고 보면 1940년대 기아 경성전공부터 시작해서 예. 한 60년, 70년 된 거잖아요. 그만큼 해서 700만 대거든요. 네. 이 회사 2003년에 시작해가지고 불과 20년 만에 네. 300만도 네. 이제 많이 일어났던 거죠. 어쨌든 전기차 그리고 하이브리드 합쳐서 300만 대 팔았다. 네. BYD가. 네네. 현대기아차는 요 전기차 하이브리드만 합치면 몇 대 팔았어요? 이 네. 통계는 잘 모르겠지만 전기차 하이브리드 포함해가지고 300만 대는 안 되죠. 제가 듣기로 한 65만 대 얘기 들은 것 그러니까 같아요. 한참 못 미치죠.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 판매량을 조금 들여다봐야 되는 게 중국은 워낙 내수 시장이 커서 네. 수출 못하고 다 그냥 자기 나라 안에서 그냥 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의 내수 시장이 작년에 중국이 생산을 몇 대 했냐면 3천만 대를 했습니다. 상상되십니까? 3천만 대. 참고로 우리나라가 작년에 몇 대 했냐면 417만 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300만 대 판 게 뭐 수출로 나간 건 얼마 안 되겠네요. 근데 이제 300만 대 중에 그중에 140만 대가 전기차인데 예. 그중에 24만 대가 수출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대수는 얼마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전년 대비 성장률을 보니까 100%가 넘은 거예요. 이 얘기는 2024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해외를 쏟아 나가겠구나. 그런 예측이 가능하다는 근데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수출 못하고 내수용만 하면 네. 뭐 전국체전 나가냐 이러면서 약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중국은 그런 거 신경 안 쓰나 봐요. 네, 왜냐하면 이제 중국은 기본적으로 중국 내수 시장이 워낙 크니까 중국 내수만 해도 어지간한 회사의 전체 생산 대수보다 많을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내수에 집중하고 네. 이제는 내수가 어느 정도 좀 숨에 숨에 예. 차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정부가 나가. 너 나가. 이렇게 지금 상당히 프레시를 많이 걸고 있어요. 그 BYD가 올 여름에 한국 온다면서요. 그렇죠. 한국이 가깝대요. 배 타면 거리 얼마 안 된다고 이제 들어오겠답니다. 사실 버스는 이미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네. 봤어요. BYD. 그리고 이제 그 상용차도 들어와 있습니다. 1톤 트럭. 이제 남은 건 승용인데. 어떤 승용은 차종이 가지고 들어와요?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글로벌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소형 SUV 아토3, 그다음에 중형 세단 실, 그다음에 소형 SUV 돌핀. 돌고래 이런 차들이 들어오는데 이 중에 그래요? 뭐 한꺼번에 다 들어오는 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네. 일단은 중형 세단 먼저. 실. 네, 이거 가격은 어느 정도 돼요? 비싸죠.
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이 그 만약에 아토3 같은 저가 사양을 들어오면 네. 중국에서는 2천만 원 미만에 판매가 되니까 야, 2천만 원 미만의 차가 한국에 들어오면 네. 거의 뭐 저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들어올 때 세금도 있고 여러 가지 거치면 좀 비싸져요. 그래도 2천만 원대 정도에 형성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할 수는 있죠. 네. 그런데 이제 BYD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초기에 한국의 저가 시장을 들어가야 되나? 차라리 고가 시장 먼저 들어가고 네. 나중에 저가 모델을 투입하면 안 될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테슬라도 처음에 전기차 시장은 고가 모델부터 먼저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저가 모델을 확장시킨 케이스여가지고 예. 왜냐하면 저가 모델을 먼저 투입하면 그 이미지가 형성돼가지고 네. 나중에 비싼 모델을 내놓으면 에이 이래요. 아. 그러니까 아마 비싼 모델부터 먼저 투입할 가능성이 그래도 높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기차를 살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유가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는 건데 2천만 원대에서 전기차 살 수 있어 하면은 한 번쯤 뭐 눈길이 갈 수도 있을 것 그럴 같아요. 거예요. 네. 일단은 고급차를 투입해놓고 안 팔리더라도 투입해놓고 자 우리 차 이렇게 괜찮게 만듭니다. 네. 라고 제품을 보여주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저가 모델을 어. 잘 사세요. 어, 이런 작전을 펴기가 네. 보통 그렇게 펴요. 어. 자동차 회사들이. 그럼 그런 저가의 중국 전기차는 보통 한 번 충전하면 몇 킬로미터 갑니까? 그거 이제 국가마다 인증 기준이 달라서 예. 중국에서의 인증 기준을 딱 보면 네. 한 번 충전해가지고 500km 가네? 600km 가네? 이렇게 되는데 네.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시험을 다시 받아야 돼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좀 가혹한 조건입니다. 예. 겨울에 영하 7도 이하에서도 시험해보고 이런 거 다 해보면 네. 대략 한 20에서 많게는 30% 정도 떨어져요. 줄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뭐 400을 못 넘을 수도 있고 한 300? 350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소비자들이 우리나라 전기차에 비해서 주행거리가 짧네? 네. 역시 싸구만.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디자인은 어떻습니까? 디자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디자인에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디자인은 이제 워낙 호불호가 명확해가지고 네. 이해커께서는 중국 전기차 그래도 가끔 보시잖아요. 사진으로 보시고 뭐. 그 안에 내부도 봤는데 저는 조금 독특했던 게 그 내비게이션 화면이 막 가로가 됐다가 뭐 세로가 네, 뭐 왔다 됐다가 갔다 하죠. 회전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기 자동차의 실내는 사실 전 세계 공통적으로 단순해요. 네. 그냥 LCD 패널 하나 놓고 어. 그다음에 패드 같은 거 하나 놓고 네. 끝. 근데 중국 전기차 보면 이것저것 약간 조금씩 갖다 붙이는 느낌이에요. 약간 폭스바겐 느낌? 테슬라는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깔끔하게 가는 회사가 있고 네. 그래도 무언가 사람들이 조작하는 거를 좀 좋아하지 않을까? 그래도 아날로그 감성 그런 거에서 좀 늦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그 실내 디자인보다는 네. 보통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게 익스테리어 디자인 쪽이니까 이제 그쪽에서 얼마나 많은 시선을 끌 수 있느냐 네. 그게 중요한 거겠죠. 사실 최대 단점이라기보다 뭐 걱정되는 점이라면 내구성. 이 전기차 수명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왠지 짧을 것 같은 느낌. 왜냐하면 중국산 가전제품 써보면 품질은 괜찮은데 이 수명이 짧더라고요. 뭐 전기차도 가전제품의 관점에서 보면 혹시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그 전기 자동차의 수명은 배터리 수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배터리가 전기 자동차 수명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배터리 자체가 수명이 길기 때문에 좀 타다가 지금 처음에 충전해가지고 한 400km 가는 차를 샀단 말이에요. 예. 근데 계속 충전할 거 아닙니까? 방전되고 충전되고 방전되고 쓰다 보면 우리 휴대폰도 배터리가 빨리 닳잖아요. 네. 한 300km 간다. 어. 그러면은 이 배터리는 자동차에서의 수명은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거의 이 차가 네. 폐차할 시점이 된 거죠. 그때의 주행 거리가 대략 뭐 적게는 2, 30만 되고 네. 많게는 50만, 60만 돼요. 아. 그러니까 충분히 타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예. 배터리에 지금 내구성은 돼 있는 거죠. 근데 보통 현대 기아차 싫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 차를 타는 이유를 들어보면 결국은 그 사후 관리 AS잖아요. 맞아요. 사실 차라는 거는 한 10년 타려고 사는 건데 뭐 중국이 갑자기 우리랑 사이 나빠져서 뭐 부품 공급 끊기면 그때는 어떻게 되나?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새로운 브랜드가 들어올 때 소비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그 제품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얼마나 그렇죠. 사후 관리를 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BYD를 수입하고자 하는 그 업체에서도 서비스 센터 확충에 신경을 많이 쓸 거예요. 처음에 여기저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장나도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해야 사람들이 사지. 저기 고장나면 좀 기다려봐요. 중국에 전화 좀 하고요. 이러면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수입 업체가 기본적인 서비스 센터를 갖추고 네. 도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다 알겠는데 그래도 무서워서 못 하겠다. 중국산 전기차는 이거 충돌 났다가 자칫 이거 다 아, 그럴 수 다치거나 있죠, 뭐 그럴 수 죽는 있죠. 거 아니냐 이런 걱정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구성 같은 거 그런 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안전도 우리가 보통 세이프티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의 그 기준에 맞도록 맞춰서 들어와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우리하고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자기 인증제라 그래가지고 유럽연합의 충돌 안전 시험 성적서,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충돌 안전 시험 성적서를 서로 인정해 줍니다. 근데 이제 그 BYD 같은 경우는 최근에 BYD뿐만이 아니고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유럽에 수출을 했거든요. 유럽에 많이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 나갈 때 그냥 못 나갑니다. 다 시험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험 성적서를 네. 한국에다가 제출하는 거죠. 그 뭐 유로 엔캡 그게 그렇죠, 유로 엔캡. 그거예요. 네.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그제? 교수님 오신다고 해서. 예. 유로 엔캡이 이제 충돌 시험인데 이제 그런 시험 성적서에서 상당한 합격점을 받고, 네. 그러니까 패스와 페일이 있는데 패스가 됐다라는 그 인증서를 가지고 한국 정부에 제출을 해야 네. 한국 정부가 그래 유럽에서 제대로 시험 받았구만 인정해줄게 이제 그런 제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산 전기차 뭐 2천만 원대 얘기를 들으니까 네. 달리 생각해 보면 그동안 그러면 현대 기아차는 얼마나 남겨 먹은 건가 이것도 좀 생각해 볼 대목인 것 같아요. 긴장은 하겠어요 현대 기아차도. 그렇죠. 왜냐하면 가격 경쟁을 하는 게 국내에서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구조적으로 생산 비용이 비싸잖아요. 네. 근데 중국은 생산 비용이 싼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비슷한 제품을 정말 작심하고 네. 중국 브랜드가 저가로 쏟아낸다. 그러면 영향을 받죠. 그렇죠. 어쨌든 중국 BYD가 이제 해외 공장도 증설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지금 판매망을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결국 중국산 전기차가 독일차하고는 경쟁하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고 결국에는 현대 기아차랑 경쟁을 할 거란 말이죠. 제가 예전에 중국을 네. 이제 자주 다니잖아요. 그 내연기관 시대 때도 중국 기업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의 경쟁자는 누구야? 누구래요? 기아예요. 어. 현대고. 왜냐하면 일본 브랜드를 잡기에는 네.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렇다고 독일 브랜드를 잡기에는 더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자기들이 앞서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한국 브랜드예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한테 내연기관으로 현대기아 잡을 거야 예. 라고 얘기했는데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전기 자동차로 전환이 됐으니까 이거는 끌고 갈 거야.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인정할 건 인정하고 빨리 업그레이드 할 거는 업그레이드 해야지. 언제까지 뭐 대륙의 실순위 뭐 이런 말만 하고 계속 뭐 비하고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 앞서 그 이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죽했으면 정선 회장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전기차는 배워야 된다고. 아니, 실제로 중국 BYD 갖고 와서 뭐 뜯어봤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런 것도 있고 이미 뭐 중국의 지리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는 네. 우리나라 르노 자동차 2대 주주인데 그쪽에 뼈대를 갖고 와서 네. 르노가 차를 만든단 말이에요. 어. 갖고 와가지고 뜯어본 것뿐만이 아니고 네. 이것도 해봤어요. 충돌 시험도 자체적으로. 그랬더니 이제 국내에 있는 연구원들이 어라? 괜찮네? 이런 생각들을 본인들이 해가지고 저한테 실제로 전달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뭐 우리가 그렇다고 뭐 중국산 전기차 사자 이 아니, 얘기 하려는 건 그게 아니고. 이제. 네. 일단 어디까지 왔는지. 그렇죠. 그렇죠. 그걸 객관적으로 따져보자라는 짚어볼 필요는 있는 거니까. 거죠. 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아마도 저 가격이나 이런 거에 중국 전기차에 관심을 가지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관심을 좀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니 뭐. 본인 살 거냐고 어. 물었는데 왜 남 사라고 그러세요? 아니 이제 그게 사람 마음이 이제 조변석계라 아직은 저는 근데 네. 이제 경험해본 입장에서 보면 정말 한 달, 두 달이 정말 무섭게 네. 발전하더라는 거는 이제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네. 저는 교수님 사실 거예요? 사고 나면 그때 생각해 보겠습니다.